홍지은의 사연 라디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29살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1년 반을 연애한 남자친구가 저에게 청혼을 해오면서 그로 인해 남자친구의 부모님까지 만나보게 되었네요. 그런데 정말 얼굴에 두꺼운 철판을 깔아도 이런 철판을 깐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 한번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가 평생을 두고 후회할 거라고 했는데 제가 정말 후회할 짓을 한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하기도 해서 말이에요. 일단 저는 대학교 졸업 후 바로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전공한 쪽이 취직은 쉬운데 조금 비주류인 편이라서 급여가 조금 짠 편입니다. 회사 들어와서 일 시작한 게 5년차가 넘어가는데 연봉이 이제 겨우 4천이 되었습니다. 말이 4천이지 실제로 받는 월급 계산해보면 아직 한 달에 3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저 혼자 밥 벌어먹고 앞가림하면서 살기에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수요도 적은 편이다 보니 제가 정말 회사 돈을 떼먹는다던가 무단결근을 한 일주일씩 한다던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만 하지 않는다면 정년은 보장돼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비록 벌이는 적을지라도 업계에서는 연금 안 나오는 공무원이나 마찬가지라는 우스갯소리도 돌고 있고 애초에 제가 이쪽 길로 나서게 된 이유도 어려서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력을 쌓아가면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가져본 적 없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보다 4살 연상입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이지만 청혼을 받았을 때 많이 망설여졌어요. 고생 안 시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당당하게 말은 하지만 남자친구가 마땅한 직업이 없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주변 지인들이나 아는 사람들 통해서 일손이 필요할 때 찾아가 다른 사람들 도와주는 식으로 돈벌이를 하고 있었어요.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았으니 사실상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나 일하는 일용직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연애하는 동안에는 그게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연애하면서 남자친구가 직업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었거든요. 데이트할 때도 제가 같이 계산을 하려고 해도 여자가 무슨 돈을 내냐면서 데이트 비용을 거의 다 알아서 처리했고 그렇다고 데이트를 돈 생각하면서 궁상맞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끔은 정말 비싼 데 데려가서 분위기도 내고 그랬었고요. 거기에 저도 29이면 결혼을 슬슬 생각할 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늦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했던 게 아니었기에 사실 남자친구의 청혼은 예상도 하지 못했고 너무 뜬금없어서 당황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친구와의 연애 자체는 나쁜 경험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좋아하는 감정만 가지고 결혼을 결정 내릴 정도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국 거절을 하고 말았네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희 거절에도 주눅들지 않았고 일단 자기 부모님과의 자리를 주선해 볼 테니 거기에는 한번 다녀가 보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한테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제 생각이 바뀔 거라나요? 남자친구는 저희 거절을 제가 망설이고 있다고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부분이 연애할 때는 참 강점이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더군요. 그리고 막무가내로 저를 부모님께 인사시키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며칠 계속해서 자꾸 피하지만 말고 이야기만 한번 들어보라고 하는데 대체 뭐 때문에 저러나 싶어서 일단은 그 자리에 나가보기로 정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청혼은 거절했지만 그렇다고 당장 연애를 그만하고 서로 새 사람 찾자고 하는 건 아니었었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남자친구가 당장은 아니라도 나중에 안정적인 직장이 생기거나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도 생각했어요. 어디 분위기 좋은 곳이라도 예약을 해놓았을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저를 데려간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남자친구의 부모님 댁이었습니다. 말도 없이 갑자기 집에서 인사를 드리게 되었으니 부담스러움이 2배가 되더라고요. 밖에서 만나면 괜찮지만 부모님 댁으로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어서 근처 과일 가게에 들러서 제철포도 한 상자를 사서 갔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은 꽤나 고급 아파트로 알려진 곳에 살고 있었어요. 집 안에 들어가니 저 온다고 상다리가 휘도록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주셨나 싶었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남자친구와 결혼 생각이 없던 저였기에 점점 자리가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가져온 포도 한 상자를 건네드렸는데
이런 포도는 우리 잘 안 먹는데 하면서 한쪽 구석에 그냥 내려놓으시더라고요. 당신들은 샤인머스켓이 아니면 일반 포도는 입에 잘 안 맞는다고 하시면서요. 사온 사람 성의도 있는데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 괜히 시작부터 안 좋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조금 가벼운 성격이지만 그래도 남을 상처 주는 말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아무리 가족이지만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식사하는 동안에는 별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만 옆에서 제잘제잘 떠들고 있었고요. 저도 너무 긴장했어서 사실 그때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식사가 끝나고 나서 시작되었어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우리 장남이 워낙에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결혼 생각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결혼할 사람이라고 저를 데려온 걸 보니 너무 기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남자친구 청혼에 분명히 거절의 뜻을 말했는데 남자친구 부모님께서 이미 저를 결혼할 사람이라고 알고 계시는 걸 보니 이거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가만히 있다가는 진짜 결혼하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위기를 깨고 싶지는 않았는데 솔직하게 제 생각을 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 청혼에 저는 사실 결혼하겠다고 대답한 적이 없다. 남자친구가 저보다 4살이나 더 많은데 아직 직장도 없고 좋아하는 마음만 가지고 결혼하기에는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저의 생각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자리 또한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 자리인 걸 미리 알았다면 아마 오늘 제가 여기 따라오지도 않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부모님이 껄껄 웃으면서 우리 장남이 직업이 없는 게 뭐가 걱정거리라도 되느냐는 듯이 받아치시더군요. 남자친구가 집안의 맞이인데 당신들이 맞이 자리 잡도록 뒷바라지를 다 해주실 생각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미래는 자기들이 책임질 테니 너는 일단 시집을 와라 하는 말투였습니다. 심지어 저는 맏며느리니까 특별히 저희 집 쪽에서 따로 해올 것도 없고 제가 해올 것도 없이 몸만 와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이 나이에 어디 회사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시작시킬 생각은 없지만 결혼하고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 적당한 명함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가게를 하나 열어주실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의 설명이 끝나니 남자친구가 옆에서 들었지 하면서 몸만 오면 된다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었냐면서 진지하지 못하게 까불거리고 있더라고요. 저의 거절에도 부모님 한번 만나보라고 우기던 게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지금 당장 대답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저도 한 발 물러났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도 하나뿐인 딸 시집 보내는데 맨입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으실 거고 아직 저는 결혼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야기 나눠본 게 없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자친구 부모님이 다 해준다는데 뭘 자꾸 그러냐고 하면서 혼수 같은 것도 이 집의 가구랑 가전 최신식으로 바꾼 지가 아직 1년도 안 되었다며 바꿀 게 하나도 없어서 사오라고 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혼수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 집 가전가구 바꾼 이야기를 하는 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다른 뜻이 아니었네요. 몸만 오라고 하는 그 말이 시집살이 시킬 테니까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이 저만 오면 된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가족 하나 보고 살아온 사람들이고 장남의 거는 기대도 크기 때문에 당신들이 모든 지원을 남자친구한테 해줄 생각이니 결혼하면 당연히 합가해서 사는 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맏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아니겠냐고 당당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어서 제가 일하는 업계가 연봉도 짜고 대우도 좋지 않다고 들었다며 이참에 시집 오면서 회사도 그만두고 새로운 부모님이 생겼다 생각하고 당신들하고 알콩달콩 잘 살면 좋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제 회사 이야기는 남자친구한테 대충 이야기한 적 있는데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부풀려서 별 볼 일 없는 회사라는 듯이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아니, 실제로 별 볼 일 없는 회사라도 저는 좋고 뜻이 있어서 다니는 회사인데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정말 무례한 거 아닌가요? 당장 직업을 받는 월급으로 좋은 직업, 나쁜 직업으로 분류하는 사람들하고 가족이 되면 앞날이 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막말로 제 아들은 마땅히 하는 것도 없는 백수인데 백수인 아들 두고 제 직업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그만두고 시집살이 하라고 통보하듯 말하는 사람들을 보니 결혼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볼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옆에서 이게 제 인생에 엄청 유리한 선택이 될 거라는 것 마냥 실실 쪼개고 있는 남자친구한테도 정이 있는 대로 떨어지더군요. 청혼을 거절하면서도 연애는 계속했으면 싶던 사람인데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데 제가 사온 포도가 눈에 띄길래 이거 안 먹는다고 하셨죠? 하고 들고 나왔어요. 남자친구가 당황해서는 저를 쫓아나오더라고요. 저보고 제정신이냐면서 이렇게 지원 다 해주는 집이 흔한 줄 아냐고 하면서 부모님 돌아가시면 저 집이고 부모님 재산이고 다 자기께 되는 건데 시집 와서 조금만 참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조금만은 웃기지도 말라고 앞으로 30년이면 내 나이가 60이라고? 니네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다 늙어서 너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누릴 부귀영화면 그냥 평생 결혼 안 하고 내 할 일 잘하면서 돈 벌어서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훨씬 더 값진 인생일 거라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라고 했던 게 일단 식모살이 면접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였냐고 따지고 며느리 들어오면 인건비가 안 드니까 괜히 애먼 사람 구해서 식모로 부릴 생각 하지 말고 부릴 사람이 필요하면 차라리 구인 광고를 내서 제값 치르고 사람 써서 살라고 했어요. 자꾸 따라붙길래 포도 상자를 번쩍 들어서 때리는 신용을 하니 주춤주춤 물러나더라고요. 그냥 청혼 받았을 때 아니 그 나이 먹고 직장도 없이 친구 가게 놀러가서 돈 버는 놈인 줄 알았을 때 헤어졌어야 했다고?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거 하나뿐이라고 말하고 두 번 다시 내 앞에는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후련하게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얼마 뒤에 남자친구한테 이런 좋은 조건을 놓친 걸 후회하게 될 거라고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부모님 찾아뵙고 사과드리자고 하더라고요. 니네 부모님 아파트 검색해봤는데 10억 하더라. 그 10억을 너랑 나랑 물려받자고 30년 동안 니네 부모 집에 얹혀 살면서 시부모 눈치 보고 식모살이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어요. 내가 후회하는 게 있다면 그날 너한테 했던 말들 전부 다 니네 부모님들 앞에서 못한 게 후회될 뿐이라고요. 그리고 사과는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너랑 너네 부모님이 나한테 해야 하는 거다 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 연락처도 차단해버렸어요. 한동안은 연애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 것 같습니다. 진짜 후회는 어느 쪽에서 할 건지 한번 두고 보려고요.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커다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